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8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미증시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3%대. 그러면서 한국 증시도 오늘 멋진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생각외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보고 순환매가 지금 지속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로 넘어가서 금요일날 27,000포인트를 살짝 상회하면서 27,110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심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고개는 빼꼼 내밀었지만 윗골이 달고 살짝 밀려있죠. 여기서 한 차례 더 양봉을 뽑아서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와도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위쪽에서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추가적인 상승 없이 한 차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요 오늘 금요일 날 돌파한 부분이 이제 속임수 구간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요한 분수령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돌파냐 안착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추후 움직임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건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이 부분이 전월 대비해서 250만 9천 명이 늘어나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실업률 부분도 4월에 14.7%였는데 이게 4월이에요. 근데 5월에는 13.3%로 해서 뭐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줄었죠. 1.4% 정도. 그러면서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도 고용자도 굉장히 늘어났죠. 250만 명이면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도 굉장히 좋아했죠. 미국 경제가 뭐 로켓식과 같은 회복세다. 오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기의 날이다. 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허리케인처럼 빠른 반등을 예상한다. 뉴욕하고 뉴저지까지 이제 경제가 제대로 되면은 강력하게 더 반등할 것이다, 미국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억제되어야겠죠. 그러니 참고하시고요. 커둘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같은 경우도 경제 정상화 속에서 6월 고용지표는 추가 개선이 기대된다. 지금 5월 지표가 이렇게 좋았는데 6월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3,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고용지표? 그게 왜라고 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 경기 회복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고용이에요, 고용. 그래서 주간 신규 수업 수당 청구 건수랑 이런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실업자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야지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계속 벌어야 되고 실업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실직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지표를 경기 회복할 때, 경기가 안 좋았던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하게 1차적으로 보는 지표고, 그 다음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딘가에 돈을 쓰겠죠. 그러면은 소매 판매 지표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매 쪽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돈을 이렇게 쓰기만 하지는 않겠죠. 그럼 큰 돈도 좀 쓰겠죠. 그 다음에 보는 게 신규 주택 건수, 주택 판매 건수, 이쪽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1, 2, 3 순서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고용지표 회복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매지표 보시면 됩니다. 뭐, 주택 쪽은 좀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심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고용지표 1차, 소매 2차, 그 다음에 신규주택 판매 건수,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매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올 때마다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그냥 추세적으로 회복되느냐만 보고 매주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가 제대로 안 잡혀서 위기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런 고용지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9,800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 위에 10,000포인트죠.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가 사상 최고가 뭐 행진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장중에는 뭐 이미 다시 한번 뭐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뭐 종가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뭐
뭐 종가 기준으로는 한 3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사상치 효과가 또 달성이 되는 겁니다. 나스닥도 이제 기존의 코로나 이전 지수를 다 완벽하게 회복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다우지수랑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꺾이느냐는 이렇게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아래쪽 박스권에 있는 것이고, 여기를 양봉을 하나 세워주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9,800 위에서 10,000포인트대에서 놀게 되겠죠. 그러니 이 부분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양대 지수가 다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다. 돌파 시도는 나왔는데 돌파를 안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한 차례 더 위쪽 강세가 나와야 된다. 아래쪽으로 하락으로 꺾이게 되면 이제 9,400포인트가 지지선이 되고, 요 사이에서 그렇다고 뭐 걱정되진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왔다 가느냐 위쪽으로 그냥 가느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고용지표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수로 넘어가면은, 자, 코스피 오늘 그래서 개장 초에 출발 지수 시가 같은 경우는 이제 1.5% 당연히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위로 달리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리느냐 차이입니다라고 저희 유료원 시장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이 2220에서 2230 요 사이 구간 근처까지는 다 왔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저항 보이는데, 그렇다고 뭐 급락이 나오지는 않았고 2175포인트 요 지지력 테스트 정도는 잘 받고 있습니다. 나쁘게 보실 거 없어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전날 상승을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따라가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갭상승 시초가가 높게 나오고 플러스 뭐 1, 2% 이렇게 나오더라도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만 해줘도 다행이에요, 그런 날은. 그리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미증시가 좀 쉬어가는 날 있죠. 보통 약보합 정도 되는 날 있죠. 마이너스 0.1, 0.3 뭐 이런 정도 사이에 있는 그 정도 되면은 그런 날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반영되는 케이스가 많다. 물론 악재가 없어야겠죠. 그런 날은 별 이슈가 없는데 우리나라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금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쪽에 먼저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뒤에 조금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미리 올라왔잖아요. 미국보다 더 강하죠. 다우지수는 아직까지 저 아래에 있는데, 조금 아래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이전 지수를 회복했죠. 방금 보여드린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이전 지수를 우리나라 코스피는 회복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어때요? 이미 돌파를 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미증시보다 확실히 강하죠. 그러니 미국이 3% 올랐다 우리가 3% 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미증시가 급등을 하면 우리나라는 갭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유지만 해줘도 다행이고, 보통 음봉으로 밀리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것. 그러니 시초가부터 따라잡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아름다운 그런 선택은 아니다라고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 그 부분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는 먼저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이미 저항권에 있잖아요. 미증시는 이번에 급등해가지고 저항에 도달한 거고, 우린 이미 기존의 저항권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강력하게 치고 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매물 소화 과정이나 이런 부담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렇다고 또 뭐 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아래쪽으로 뭐 강력하게 열려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수급 동향을 간단하게 보면은, 자, 요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관과 개인의 뭐 매수 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기관이 최근에 매수를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단기 자금이 좀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금융투자가 벌써부터 이렇게 강하게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연기금에서 좀 2천억 가까이 좀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연기금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절하는 시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나쁘지 않다. 누군가 매도하는 주체가 없잖아요. 기존에는 외국인이 열심히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매도하는 것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받아서 끌어올리다가 연기금이랑 기관이 좀 받쳐주는 형식이 됐었어요. 그렇게 지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개별 성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관심은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역시나 뭐 아직도 뭐 개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좋아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낌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2,700계약 뭐 매도를 해도 여전히 뭐 8만 계약 이상 뭐 매수 중이라서 역시나 뭐 강세 기조가 꺾이거나 한 거는 전혀 없다. 이거는 8만 계약 넘는데 2,000 계약 조금 2,700 계약 조절했다고 해서 추세가 꺾이지는 않죠. 이 부분보다는 옵션 쪽 동향이 좀 굉장히 특이한데 이렇게 상승을 해서 자, 요거는 선물 옵션은 코스피에만 해당됩니다. 코스닥 보시는 거 아니에요.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요거는 코스피 200 지수에 해당되는 200 종목에 해당되는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에 확인되는 거고, 자, 콜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면 강하게 상승했을 때 수익을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기일 얼마나 남았다고 오늘만 133억 이 134억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합니까? 오늘도 위쪽 방향으로 강력한 수급을 했고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인해 보면은 이게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만기일까지 어떻게 되는지 뭐 다시 확인을 해야겠지만 요 구간 선물 코스피 200 기준으로 297 구간에 매수량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300까지도 이제는 이제 매수 우위로 돌려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존의 300 요 구간에 있는 거를 일부 청산하고 아직까지 매수 우위고 요 2200 한 30을 돌파 시도하는 구간까지도 지금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요 아래쪽이었다가 2100 초반 정도였다가 최근에 2200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라오면서. 그러면은 위쪽에 막혀있던 부분을 자꾸 열어준다라는 것은 지수의 목표치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지수가 못 올라갔다, 갭상승한 부분이 유지가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포지션 자체를 위쪽으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위쪽 강세 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만기일까지는 그래도 기대감 한번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기일 이후에도 아직까지 선물을 대거 청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9월물까지도 선물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물량을 사실 8만 계약 저렇게 되는 물량을 다 뭐 롤오버 하기는 어려워서 일부는 좀 청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저 중에서 절반을 뭐 매도하거나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롤오버가 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청산을 받던지 하겠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뭐 다음 6월 이후에도 좀 긍정적인 수급을 좀 유지하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벌써 여기가 끝인가요? 이제 뭐 조정이 시작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유동성 장세는 이제 1차적으로 회복이 된 거고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내려왔던 부분이 회복이 된 거고 이제부터 만약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고 커들러 위원장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반기에 정말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또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수급이 바뀌거나 시그널이 하나씩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해당 시그널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당연히 뭐 유료원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합시다라는 것은 알려드리니까 시황을 꾸준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풋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풋옵션을 매수하면 하락 포지션인데 매도를 했죠. 그럼 하락하면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그럼 밑에를 하단을 막고 위쪽, 콜옵션은 위쪽 방향을 열었고 이 선물도 위쪽 방향을 열었다. 쉽게 말해 선물 상승 포지션, 콜옵션 상승 포지션, 풋옵션은 하락하면 안 되는 포지션. 그럼 내려가야 되는 포지션은 없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 뭐 만기일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기일 이후에는 그러면 조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조정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정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저는 만기일 이후에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조정이 나오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조정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정이 나오길 바랍니다. 왜? 조정이 한번 나오면은 전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올라갑니다라고 저도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시황 분석하는 게. 근데 조정이 안 나온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 어려우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11년 전에 2009년 시장 경험 못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해진 건 맞아요. 굉장히 똑똑해지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과거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우 저렇게 어려운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승질내시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이해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지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업이 있으시고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아들으신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이 사람이 위쪽 방향을 얘기하고 있구나. 조정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아들으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스마트하신 분들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도 11년 전 경험은 없잖아요.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고 웬만한 애널리스트들이 이때 다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경험치가 없으니 그리고 경험치가 있다 해도 이 당시에 수급이나 외국인 동향이나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경험을 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때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말씀드려요. 그때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고 일부러라도 수급을 받쳐서 조정이 나오지 않게 만든다. 왜? 여러분들 헷갈리시라고, 어려우시라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쉽게 분석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면은 위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개인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피곤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올라갈 때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서 털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관은 뭐 개인 투자자들 편입니까? 외국인은 본인들이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거고 기관은 기관이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개개인별로 수익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개인 투자자분들을 배려하는 세력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제일 많은 외국인들의 심증을 읽기 위해서 수급 동향을 계속 이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을 읽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면은 우리가 맞춰나가기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괜히 섣부르게 근거 하나 없이 만기일까지 좋다고 했으니까 만기일 끝나면 조정이 나오겠지. 조정이 나오면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진 시그널이 없어요. 돌바락제가 나온다? 그럴 수 있겠죠. 돌바락제 같은 게 나오면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돌바락제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예언자는 아니죠. 이건 점집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지 저희처럼 이제 투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투자 전략가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비과학적인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운에 맡기겠다는 건데 주식은 분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투자 전략을 짜는 게 가능하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요. 만약에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악재가 하나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들도 준비하면서 가든지 뭐 둘 중 한 가지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보면 돼요. 조정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조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1600포인트 때부터. 굳이 조정에 나오면 좋겠는데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굳이 조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왜? 수급 동향이 위쪽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회복이 될 것이다. 왜? 수급 동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말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죠. 제가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틀렸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돌바락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을 드리죠. 이런 경우에 제가 생각한 못한 부분,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 이거는 그때 가면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 미리 섣불리 조정이다, 뭐 여기가 상승의 끝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시장을 못 이깁니다. 저도 시장은 못 이겨요. 그래서 시장을 읽으려고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읽어드린 대로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여기서 무조건 조정이 나와야 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락 포지션 들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불안한 분들이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돌려서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 옵션 만기일, 요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금요일 날 이렇게 대응 전략, 길게 좀 올려드렸어요. 그러니 좀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한 두세 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10번 정도 보세요. 그러면은 선물 옵션 만기일 전략이랑 그 이후에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나는 전혀 도저히 이해 안 간다, 기초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요 재생 목록 있어요. 제 채널 가면은 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이 그 교육이 미래다라는 요거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강의부터 쭉 한번 보세요. 투자 마인드부터 간단한 기술적 분석까지는 다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 간단히 종목들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유가를 먼저 간단하게 볼게요. 유가가 지금 말씀드린 $40 정도까지는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지금 39에서 $4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0 회복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44 요 구간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이에서 헤매고 있을지 아니면 넘어갈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 관련된 부분은 지난주에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7월까지 연장됐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그래서 유가는 지금 뭐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그러다 보니 오늘 유가 관련주들 조금 움직였었죠. 그래서 장중 동향으로 뭐 상승 포지션을 좀 구축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상승세가 좀 어느 정도 좀 유지됐고, 다른 뭐 S-오일이라던가 뭐 가장 밀접한 관련주들이죠. 이런 종목들은 상승은 나왔는데, 시가는 상승이 나왔는데 종가로는 다 쪼로록 밀려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시황 영향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이게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방향을 지금 돌리긴 했어요. 근데 강하게 치고 가지 못했을 뿐이지 이 추세를 깨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가 관련주를 그렇게 썩 뭐 선호하거나 매매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에 반등 구간에서 잘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S-오일, 뭐 SK이노베이션, GS 등등등등 있죠. 그리고 뭐 테마성 종목으로 중앙에너비스, 뭐 흥구석유, 뭐 등등등등등 있죠. 그런 종목들 잘 보면서 정리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순환매가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LG 디스플레이 소외주 중에 소외주죠. 예, 근데 OLED TV 라인 생산이 이제 정상화된다. 그래서 3분기 초부터는 본격 가동된다. 생산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반등이죠. 코로나 이전에도 이 종목은 그냥 마냥 하락 추세인 종목인데 정말 지겹도록 추세가 꾸준하게 내려가죠. 반등 한번 나오고 내려오고, 반등 한번 내려오고, 어느 정도 모이다가 다시 한번 또 저점 깨고 내려오는 정말 지겹도록 하락만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는 매매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과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만 해도 한 수십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기술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성장성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뭐 모멘텀을 바라보고 혹은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들어가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반등 구간에서 잘 정리하는 구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순환매예요. LG 디스플레이가 뭐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갖고 있냐? OLED 쪽은 괜찮은데 LCD 쪽이 좀 문제가 돼서 뭐 삼성도 좀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요거는 좀 그 노이즈가 있고 리스크가 있는 부분보다는 좀 더 성장성이 있는 섹터로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교체하는 게 좀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등 구간에서 잘 정리하는 구간으로 보시고요. 자, 뭐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전기 트럭 생산업체죠. 니콜라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뭐 반등이 좋은 모습 보였는데, 뭐 3만 원 구간 오늘 안착을 못했는데 요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한 36,000원 정도까지는 뭐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요것도 반등 시에 너무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적당히 한 번씩 매매 관점으로 치고 빠지는 게 낫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유한양의 뭐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뭐 여러 종목들이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투자한 미국의 신약개발사죠. 소렌토 테라피우틱스가 이제 뭐 전임상 단계에서 코로나19 감염 완전히 억제했다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전임상이에요. 임상 뭐 이상도 아니고, 그러니 굳이
백신이나 신약 쪽 같은 경우에 코로나 뭐 신약이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매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 수 있는 분들이야 차트 매매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는 굳이 매매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마음 편한 종목을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태국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의 10조 규모 세포치료제 시장에 진출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서 뭐 인터뷰하고 했는데,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내년 초에 FDA 임상 1상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임상 1상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서를 내년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니 요 부분도 이슈성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새로 진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요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 임상 2상 결과가 이제 국제연골재생학회에 공식학회지에 게재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뭐 오늘도 뭐 올라왔는데, 이거 지난주에 이미 발표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티슈진 인보사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연골재생이랑 해서 이제 대체 가능한 뭐 의약품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뭐 임상 이상 뭐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다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도 이 약품이 잘 돼서 시판이 됐으면은 시판이 돼서 잘 뭐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같은 인보사 같은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나온 상황이고 이제 저항을 좀 돌파한 상황이니 이 3만원에서 38,000원 사이 요 사이에서 좀 움직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만원 이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매 뭐 도는데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순환매가 잘 돌고 있습니다. W 게임즈는 뭐 작년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코로나 이후 이제 카지노가 다 문 닫으면서 이쪽 오히려 온라인 카지노, 모바일 카지노 이런 쪽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5,000원 요 구간이 지지선이고 뭐 그다음에 71,500원 이렇게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너무 크게 뭐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후에 조정, 그래서 수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구간이고, 수렴 과정 끝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71,500원 도달,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정해놓고 보시면 되고, 뭐 넥슨GT라던가 뭐 넷게임즈라든가 뭐 투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도 뭐 애니팡 이후에 뭐 또 뭐 신작 뭐 모멘텀 뭐 얘기 나오고 하는데, 뭐 글쎄요. 요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제 기준에서는 순환매 정도 돌고 있다. 그리고 추세가 꺾이지 않았으면 보유하신 분은 추세 꺾일 때 정도에 매도하시면 된다. 혹은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면 된다. 그래서 매도 구간으로 좀 찾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하고, 기존에도 뭐 실적 같은 경우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기대되고 수요가 늘어나는 상품들 같은 경우, 꼭 게임주가 아니어도요, 이런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셔야 돼요. 지수가 상승하면서 지금 마음이 급해지기 딱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들. 왜 내 종목은 안 가는 것 같지? 당연하죠. 순환매가 도는데 소외주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럼 소외주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외주 순환매가 도는데 대형주 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 소외주란 말이에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저게 그동안 뭐 올라왔던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소외주가 올라오고 있다, 저걸 들고 있다, 내가 소외주 들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수 관련 소외주를 들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최근까지 해서 나는 계좌가 잘 복구가 됐다, 들고 있던 종목들이 복구가 좀 어느 정도 됐다, 뭐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어떤 종목은 플러스해서 일단 계좌 기준으로 복구가 됐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가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소외됐다 최근에,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나쁜 포트폴리오는 아니에요. 단지 지금 시장에서 보유하신 종목들이 소외주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좀 쉬어가는 것 뿐이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약간의 현금을 들고 지켜보시면 되고요. 내가 정말 소외주를 보유해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19 이전에 들고 있던 종목들이 계좌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계좌가 회복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악의 소외주를 들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은 포트폴리오 싹 교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뭐 나는 저 얼마 손실이니까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파느냐, 뭐 본전 가면 판다. 본전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본전 간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과거에 포스코 같은 경우, 자꾸 포스코 얘기해서 죄송한데, 가장 이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이라서 그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라 설명드리는 겁니다. 포스코가 이 76만 5천 원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제 많이 최근에 강력하게 반등해서 20만 원 됐잖아요. 그죠? 13만 원 갔다가 20만 원 됐잖아요. 그럼 이거 2007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까지 중간중간에 반등은 나왔어도 계속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오면 다행인 건데 안 올라오잖아요. 대형주는 뭐 매수해 놓으면은 무조건 본전은 간다? 안 가잖아요. 이거 언제 가요?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 버리세요. 소외주는 그냥 소외주예요. 소외주는 소외주고 여러분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들고 있으면 본전 가지 않겠느냐? 한진해운은 그런 뭐 작은 종목이라서 그렇습니까? 세계 6위 해운사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0년 중반에 상승기를 이끌었던 대장주였는데 상장 폐지됐잖아요. 한진해운. 그런 것처럼 무작정 들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종목이 정말 소외주고 좋지 않다? 정확하게 그냥 정리를 하시고 한 번에 매도하기 마음 아플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손절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최소한 3일 동안 3분의 1씩 3일 동안 매도를 하세요. 3일도 힘들다. 그럼 5일 동안 5분의 1씩 매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세요. 한 번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3분의 1, 5분의 1 매도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심적으로는 조금 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더라도 심적으로는 조금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포트폴리오 교체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주식 종목 선택을 잘못하신 분들이에요. 다시 선택하셔도 잘못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해도 여러분들 수익이 난다. 수익이 잘 나느냐 아니면은 좀 덜 나느냐 차이고 반등은 대부분 종목이 다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큰 수익을 노리느냐 아니면 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느냐 차이지 수익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다른 구간이에요. 여기까지는 반등 구간이에요. 기존 지수를 회복하는 구간이었죠. 회복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시장 성향이 조금 바뀌겠죠. 외국인들 매매 패턴도 좀 바뀌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시장이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 종목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달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종목이 조금 움직이냐 많이 움직이냐 차이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앞으로는 좀 달라요.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서 이후에 상승이 나오면은 꺾이는 종목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들 다 소외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쉬어가는 종목이 있고 꺾인 종목이 있는데 쉬어가는 종목은 괜찮아요. 먼저 올라와서 쉬는 거니까. 근데 올라온 건 얼마 안 되는데 꺾인다 이거 다 소외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도하게 욕심부리지 마시고 최근에 수급 동향만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종목들 이런 거는 다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게임즈에서 설명드렸듯이 실적이나 수요가 회복되는 진짜 좋은 종목들로 교체하셔야 되고 이 종목들을 매집할 수 있는 지금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좀 쉬어가는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교체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해 놨고 구성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동참을 하셔야 돼요. 종목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뭐 도움을 받으셔야겠지만 종목을 볼 수 있는 분들은 해당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게 맞는 구간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시황 잘 보시고 오늘 제가 마감에 말씀드린 이 얘기들 소외주 교체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숫자 3 남겨져 있으면은 이거는 영상을 잘 봤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타자치기 어렵다 하신 분은 3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